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 7만호 부지 확보 공공참여개발로 속도감 있게 수도권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5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발표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연휴 지나고 나니까 음, 서울 도심에 7만호 부지를 확보해서 23년까지 공공택지 아파트로 분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부 차관님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제 나름대로 한번 뉴스라든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진행이 순조롭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집값이 올라간 이유가 서울에 공급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갖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또 3기 신도시까지 지금 일단은 발표를 했었는데, 3기 신도시에도 플러스로 지금 서울 도심에 이제 이렇게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 활성화해서 4만 호, 그리고 뭐 2만 호의 소규모 정비 사업을 보완할 예정이다. 공공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조합의 갈등이라든지 사업성 부족도로 해가지고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가 이런 부분을 참여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시너지를 낼지는 모르겠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지금 뭐 거의 시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플랜으로 지금 발표는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려면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다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 상향이 가능한 층수 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 50%는 공공임대료 기부 체납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또 역세권의 민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0.8이니까 8,000호를 공급할 예정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8,000호가 아마 용산 역세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5,000세대, 7,000세대는 중공업 지역. 뭐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H하고 SH가 적극 공실 오피스 및 상가를 매입해가지고 1인 주거용 장기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문득 우리나라가 갑자기 정부에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게 집값의 안정화를 시킬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보면 알겠죠. 도심 내 유후부지도 추가로 확보를 했네요. 일단은 먼저 발표한 자료가 아파트 77만 호 중에 50% 이상이 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 청약제로 조기 분양할 예정이다. 정말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 뉴스입니다. 국토부에 있는 블로그인데, 일단 그건 그거고요. 저는 이제 일단 이 뉴스를 토대로 이제 뭐 다른 분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한번 봤습니다. 일단 제가 구피생이님의 부동산 공부하기를 들여다 보니까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참 이상하다. 주택 문제 해결에 있어가지고 정부 의지를 가지고 공급의 문제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검토하기 시작한 것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인데, 과연 이게 과연 이게 정말 순조롭게 갈 것인가라는 약간의 의구심, 이상적인 것밖에 안 된다라는 이런 글을 구피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교환 강화 방안이 작년에 12월 16일 대책 연장선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당시 9억에서 15억 이상 국가주택에 대해서 추가적 대출 규제, 공급 방안은 향후 추가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했는 단서를 달았는데,
그 내용에서 지금 이제 어제 발표가 다듬어졌다 보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현실 22년까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앞으로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수에 대응하는 공급은 충분하게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숫자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시장의 문제가 중저가라든지 국민 아파트가 정말로 많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7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걸 이제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분양하는 주택보다는 임대 아파트가 더 많은 거거든요. 그리고 원룸이라든지 뭐 1.5룸, 투룸, 59제곱에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를 짓겠다는 것보다는 방 2개라든지 방 3개, 화장실 하나라든지 이런 투룸, 원룸을 많이 짓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입지적 여건이 극히 불리한 외곽 시도시의 난립이 더 큰 사회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했고, 3기 신도시가 또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해서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을 이렇게 지금 공급을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라고, 이상적이긴 하지만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정말로 뭐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쭉 보면 뭐 지금 숫자로 보게 되면 아파트가 53,000호, 36,000호, 뭐 5만 호까지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25만 호, 19만 호 이렇게 쭉 되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보시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보게 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상당히 지금 많이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세세한 디테일을 가지고 손집을 잡는다고 그러고 이야기했지만, 시장에서 예상치는 2020년에 42,000, 2021년 22,000, 14,000 수준인데, 이게 계속적으로 2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현실을, 데이터를 차이를 가지고서 이제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지금 구피생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게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제목이 재개발의 공익사업화인데,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시행자에게 분명히 이익을 가져줘야지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시행자가 이익이 남지 않은 거를 할까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시행사라든지 시공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윤이 남지 않는데 이거를 지어서 분양을 하고 임대를 할지 좀 약간의 의구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기부 체납 완화라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접근은 좋은데, 과연 이런 것들이 분양 물량을 수량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묶어두고 공적 임대를 늘리는 쪽으로 쓴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어, 좋은 쪽으로 지금 되진 않겠다는 약간의 이상적인 그런 발표라는, 현실적인 걸 약간 좀 반영하지 않으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뭐 부피상이와 부동산 공부하기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간략하게 지금 제도별 임대주택 의무 공급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조합 없는 물량을 50%를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렇게 상당히 사업성이 조금 없지 않나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용산 정비창이 이제 도마위에 올랐는데, 제가 어제도 방송에 이야기했지만 여기가 이제 용산 개발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업무 지역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박원 시장도 몇 년 전에 말씀을 했고, 여의도랑 용산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8,000세대가 주택 공급 방안으로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땅이거든요. 서울 시내에서. 그리고 용산을 들어오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이 8,000세대 구성 또한 오피스텔 1,000세대를 빼고는 아파트 7,000세대예요. 근데 7,000세대라고 하면 우리 덕은지구를, 지금 핫한 덕은지구를 이야기 드리면 덕은지구의 모든 아파트 세대수를 합친 것도 이 7,000세대도 넘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적 임대 50%다. 그러면 다시 말해가지고 분양은 3,500개밖에 안 되는데, 헬리오시티가 만세대인데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땅에 과연 그러면 이게 정말 분양가가 얼마 될지도 궁금하고, 과연 이거를 분양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청약을 넣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당첨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 주변의 개발을 또 어떻게 또 해야 될 것이며, 분양가는 어떻게 해야 된가, 또 공적 임대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막연하게 이거 정말 이상적으로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수도권 뭐 서울에 주택 7만 원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는 정말 누가 봐도 좋은 계획인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 돈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이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고 정부에서 이거를 LH나 SH에 그 지금도 부채가 많은데 이거를 떠안아서 자꾸자꾸 지금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를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 라는 약간의 조금 저는 물음표가 남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비생님께서 도대체 누가 그곳에 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주택 건설 사업이 이제 모두 국가에 의한 중앙정 계획에 따라 해서 점차서 이제 굳건해지는 상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간에서 이거를 해서 이제 시행하고 분양하고 시공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관에서 LH나 SH에서 이거를 주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 덕은지구도 지금 LH에서 땅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분양가가 비싸게 또 분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LH나 SH에서 땅 장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지금 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저는 조금 이번 발표가 좀 이상한 이상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기사를 하나 보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지금 뉴스원에서 지금 발표했던 기사인데요. 뭐 정말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가지고 뭐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도 일단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서울에 지금 보니까 뭐 15번째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계획은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서울 도심 18곳의 국공유지에 이런 것들이 도심형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 과연 정말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될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3기 신도시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물론 뭐 국유지고 뭐 코레일 부지니까 더 쉽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기에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또 주체가 LH랑 SH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물론 많은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뭐 고심 끝에 이제 이런 발표를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나. 가장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한 용산 정비창 부지는 2021년 구역 지정 완료한다는 건데 내년에 구역 지정 완료해서 2023년 말에 사업 승인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신분당선은 이거 용산 정비창 부지가 뭐 지금 계획대로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신사에서 용산까지는 신분당선이 뭐 공사가 좀 더 빨라질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서북부 연장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좋은 소식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개인적인 또 생각을 가져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걱정이 됩니다.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LH 등 참여 공공 재개발 임대 50% 넘은 분양가 상한제 면제 이런 기사도 지금 있는데 용산국제업무개발지구 사업이 무산돼가지고 용산역 정비창 부지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가 용산국제업무개발지구 이때 용산역 정비창 부분에 제가 잠깐 이쪽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쪽에 땅이 개발된다고 하면 물론 용산역이라든지 뭐 강북 쪽으로는 큰 호재죠. 말이 엉뚱하게 빠졌는데요. 공공임대를 늘리면 분양가 상한제 예외 등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이거를 시행사로 정비사업에 참여를 할까요? 라는 저는 그런 물음표를 남기고요.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도 뭐 좋은 의견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조기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청약 시점을 1년에서 2년 앞당길 수 있도록 9천 채 규모 사전 청약을 추진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주택 했을 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광역 급행철도라든지 고양산 하남선 등의 광역교통대책에 대해 8조 원 투자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의 교통을 먼저 확충시킨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다시 등장한 용산 개발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앞으로 뜨거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만약에 이제 아파트가 먼저 들어온다고 하면 이 부분도 국제업무지구로 해서 강남 삼성역을 같이 삼성역과 용산을 같이 해서 이것도 앞으로 지켜보면 좋은 또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데 일단 정부가 다방면에서 이번 7만 채 규모의 수도권 공급 대책을 내놓은 이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규제로 인한 수도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서울 주택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표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앞으로 1, 2년 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급을 만약에 지금 한다고 하면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짓는데 일반 택지지구는 2년 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지금 재건축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3년에서 4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올 연말에 이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입주는 2년 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년에 2만 1993채를 입주한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분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2021년에 분양된다는 게 과연 2년 후에 이제 들어온다는 건데 2020년, 21년, 22년까지는 공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계발 통해 가지고 공급할 4만 채 정도는 각 정비사업 조합이 참여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만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가지고 3만 채 같은 경우에는 뭐 주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4만 채 정도는 정비사업 조합이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정비사업 조합이 결성이 되지 않거나 뭐 약간 좀 딜레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공급이 조금 더 딜레이 되거나 좀 늦춰지겠죠.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도 신문기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정비사업 수준의 치열한 서울에서 사업성에 악영향을 주는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가면서 LH나 SH와 함께 사업을 추진할 사업장이 많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혜택을 주지 않으면 사업을 같이 하지 않겠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은평뉴타운은 SH에서 주관이 돼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원흥 보금자리 주택이라든지 지축 이런 택지지구는 LH가 주관이 돼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LH랑 SH가 어느 선에서 같이 하는 거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또 이 업무 분담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비조합이 결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좀 말이 좀 많이 길었고 방송이 좀 길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제가 빠숑님이 이제 이야기했던 용산구민 입장에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까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방송에서 빠숑님의 이야기는 저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방송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어제 발표를 보면서 일단은 뭐 집값 수도권 안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일단은 공급을 일단 늘리겠다라는 이런 뭐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겠다는 생각이 지금 확실하게 드러났고요. 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호 부지를 추가 확보하겠다는 거지만 뭐 추가 확보지 이걸 공급하겠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 3기 신도시랑 과연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자체는 그렇게 그렇게 썩 달아오르지는 않고 있고요. 현상에서 조금 뭐 급매 위주로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도심에 이런 7만 호 부지 확보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용산 개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신분당사 서북부 현장에 관련해서는 좀 호재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